이거 수미는 매일 아침 그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양보호사로 6년을 일했어요. 수백 명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손만 달랐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느껴본 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폈을 때였어요. 끝마디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남 모양으로 구부러진 흉터였어요. 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민이 노인을 봤어요. 설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노인이 창밖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민이가 보고 싶다 라고 했어요. 25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오늘도 사연한담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미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불을 바로 켜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잠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어두운 집 안을 보다가 그제야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형광등이 켜지면서 익숙한 공간이 드러났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밥상, 낡은 소파,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32살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한 지는 6년이 됐어요. 처음 시작한 건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직접 돌봐드리고 싶었는데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배우고 나니 어머니한테만 쓰기가 아까워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3년 전이었어요. 그 뒤로 수미는 요양원을 옮겼습니다. 3년 동안 일하던 곳이었는데 어머니가 없어지고 나서는 환자분들 얼굴을 보면 자꾸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일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갔어요. 나아질 것 같았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일은 잘했어요. 손이 빠르고 섬세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수민을 좋아했어요. 우리 수민이라고 불러주는 분들이 여럿이었습니다. 수민은 그 말이 좋았어요. 가족이라는 말 대신 쓸 수 있는 말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물건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어요. 옷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발도 현관 한쪽에 그대로였어요. 치우면 정말로 없어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치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였어요. 겉봉에 수민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민이 병원에서 못 받고 집에 돌아와서 발견했어요. 3년 동안 서랍 안에 뒀습니다. 열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야기일 것 같았습니다. 읽으면 뭔가가 흔들릴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삶이 흔들리는 게 싫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삶이었으니까요. 수미는 불을 켜고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이불을 폈습니다.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진 건 수민이 7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었어요. 어머니가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수민은 어머니가 우는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없어졌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조금 크고 나서 이웃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있었다고 했어요. 말도 없이 혼자 나갔다고 했습니다. 도망간 거라고 했어요. 수미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수민도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두 모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원망도 옅어졌어요. 원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쓸 에너지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일하고 버티고 사는 것만으로도 수미는 충분히 지쳐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알 방법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나 있었어요. 요양원에 옮긴 지 2달이 됐을 때였습니다. 원장 최미경이 수민을 불렀어요. 205 박기준 어르신 담당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입소하신 지 3주가 됐는데 아직 전담 보호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어요. 손 재활이 필요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수민 손이 세밀해서 잘 맞을 것 같다고 했어요. 수민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205호 문을 열었어요. 창가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창이었는데 노인은 그냥 그쪽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뭔가를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수민이 들어서는 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민이 굳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낯설지 않았어요. 수민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수민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잠깐 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민이 옆에 앉았어요. 재활도구를 꺼냈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이 많이 굳어 있었어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어르신들한테 말을 많이 거는 편이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런 말들이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이상하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요. 첫날 재활은 10분으로 끝냈습니다. 나오면서 수민이 노인을 봤어요. 노인은 다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어요. 수민이 노인의 손을 잡고 재활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노인이 말을 했어요. 따뜻하네. 수민이 노인을 봤어요. 노인이 수민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수민의 손을요. 차가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수민이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작게. 그게 전부였어요. 수민은 재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이 손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의 크기가요. 손가락 마디의 두께가요. 어디서 느껴본 것 같았어요. 수민은 그냥 넘겼습니다. 오래 손을 잡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일주일 뒤였습니다. 노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폈을 때였어요. 끝마디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남 모양으로 구부러진 흉터였어요. 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7살 때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날이요. 아버지 새끼손가락에 흉터가 있었어요. 남 모양으로 구부러진 흉터였습니다. 수민이 그 흉터가 신기해서 만졌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어릴 때 다친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잡았던 아버지 손이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수민이 노인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을 놓았습니다.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어르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노인이 수민을 봤습니다. 수민은 도구를 챙겨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모양 흉터가 수민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런 흉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71세 노인이라면 손에 흉터 하나쯤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게 다 아버지일 수는 없었어요. 수미는 고개를 젓고 다음 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흉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 모양이었어요. 구부러진 형태로 아문 흉터였습니다. 수민이 7살 때 만졌던 그 흉터와 모양이 똑같았어요. 수민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라고 혼자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민은 재활 시간에 노인의 손을 잡으면서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어요. 손가락 끝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이 갔어요. 새끼손가락이 자꾸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흉터가 있었어요. 남 모양이었습니다. 수민이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이건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환자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흉터는 그냥 흉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이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수민아, 수민의 손이 굳었어요. 노인이 수민을 보지 않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런 식으로 과거 기억 속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민이 물었어요. 수민이가 누구예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평하게 했어요. 노인이 수민을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눈이 흐려졌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눈이었어요. 치매 증상이 올 때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재활을 마쳤습니다. 도구를 챙겼어요. 나오면서 한 번만 더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수민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민이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미경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수민이 들어가서 바로 물었습니다. 205 박기준 어르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최미경이 잠깐 멈췄습니다. 기록상 가족 없음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수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입수할 때 혼자 오셨냐고 했어요. 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이 물었어요. 어르신이 가끔 수민이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이 수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흉터가 있는데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 흉터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최미경이 수민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달랐어요. 모르는 사람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알고 계신 거죠? 최미경이 천천히 앉으라고 했습니다. 박기준이 이 요양원에 입소한 건 8개월 전이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입소 서류를 직접 챙겨왔습니다. 치매 초기였을 때였어요. 아직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입소하면서 박기준이 최미경에게 말했어요. 딸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최미경이 왜 가족 없음으로 하냐고 물었어요. 박기준이 말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찾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르게 살았으면 한다고 했어요. 최미경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기준이 말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딸 곁으로 다시 돌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딸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수민이라고 했어요. 수민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최미경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이 요양원으로 이력서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보고 멈췄다고 했어요. 이수민이었으니까요. 주민번호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기준이 말한 딸이 맞았어요. 채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기준의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수민을 봐도 딸인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채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담당을 수민한테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수민이 물었어요. 왜요? 최미경이 말했어요. 딸이 아버지 손을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인지 모르더라도요. 언젠가는 수민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수민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짧게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수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집 안을 보고 있었어요. 25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진 게 25년 전이었어요. 수민이 7살 때였습니다. 지금 수민이 32살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매일 손을 잡아줬던 그 노인이 아버지였습니다. 수민이 천천히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였어요. 3년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수민에게라고 쓰인 어머니 글씨였어요. 수민이 편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뜯었어요.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많이 흐트러진 글씨였습니다. 손이 많이 안 좋아진 뒤에 쓴 것 같았어요. 수민아, 이 편지를 언제 읽을지 모르겠다. 아마 한참 뒤에 읽겠지. 엄마는 알아.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쓴다. 수민이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읽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 글씨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간 게 아니야. 수민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건 맞아. 빚도 있었어. 그런데 도망간 게 아니었어. 아버지는 우리한테 빚이 오지 않게 하려고 혼자 나간 거야. 그때는 그게 우릴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수민이는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엄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었어. 아버지가 몇 년 뒤에 연락이 왔었어. 한번 빚을 다 갚았다고 했어. 돌아가도 되냐고 물었어. 수민이 편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이어졌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 그때는 그랬어. 수민이가 아버지 없이 잘 크고 있었고 엄마는 화가 많이 나 있었어. 말도 없이 나간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 아버지가 알겠다고 했어. 그리고 끊었어.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편지가 마지막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수민이한테 미안해. 아버지한테도 미안해. 혹시 그 사람 살아있으면 찾아봐. 아니면 그냥 살아도 돼. 수민이 선택이야. 엄마가 많이 사랑해. 편지가 끝났습니다. 수민이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는데요.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수민이 매일 손을 잡아주는 노인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수민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는 그 사람이요. 수민은 한참 울다가 멈췄어요.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민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다른 부분이 눈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빚이 오지 않게 하려고 나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미는 25년 동안 아버지가 도망간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비겁하게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말도 없이 나간 건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원망한 것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달랐어요. 수민이 창밖을 봤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빚을 갚고 돌아가도 되냐고 물었다가 안 된다는 말을 들은 뒤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혼자였을 거라고 수미는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서류에 가족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 거였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수민이 눈을 감았어요. 누가 나쁜 사람인지 갑자기 알 수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건지 어머니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다 불쌍한 건지 뒤섞였어요. 수민이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한참 걷다가 멈췄습니다. 발이 요양원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어요. 수민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요. 그러다가 돌아섰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앉아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민이 출근했어요. 205호 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창가에 있었어요.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수민이 들어갔어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라고 했어요. 수민이 네 라고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옆에 앉았어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활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을 하나씩 펐습니다. 천천히 굳은 관절이 조금씩 풀렸어요. 노인이 따뜻하네 라고 했습니다.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했어요. 수민이가 보고 싶다. 수민이 손이 멈췄어요. 노인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민을 보지 않고 있었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수민이 물었습니다. 수민이가 누구예요? 노인이 수민을 봤습니다. 내 딸이야. 수민이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내 딸인데.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내가 두고 나왔어. 어릴 때. 수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보고 싶은데. 많이. 노인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눈이었어요. 수민은 손잡은 것을 풀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재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손가락을 하나씩 폈다가 구부렸다가 했습니다. 천천히. 노인이 눈을 감았어요.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어요. 노인은 몰랐습니다. 자기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25년 동안 보고 싶었던 딸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수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수민이 선택이야 라고 쓰인 부분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말을 쓰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없었던 것처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25년의 빈자리를, 어머니 혼자 버텨온 세월을, 수민이 새벽에 혼자 울었던 밤들을 없었던 것처럼요. 그건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205호에 가서 그 손을 잡는 것, 그건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 용서를 결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내일 아침에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손을 잡는 것, 그것만 선택하면 됐습니다. 수민이 편지를 접었어요.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올려뒀어요. 잘 보이는 곳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민이 205호 문을 열었어요. 노인이 창가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였어요. 아침 햇살이 노인의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들어갔어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민을 봤어요. 왔어? 수민이 네 라고 했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폈어요. 천천히. 굳은 관절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오른손이 끝나면 왼손으로 넘어갔어요. 왼손이 끝나면 다시 오른손으로요.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이 따뜻하네 라고 했어요. 수민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와 달랐어요. 지금은 그 말이 어디서 오는 말인지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보고 싶었던 딸의 손이 따뜻하다는 말이었어요. 그걸 모른 채 하는 말이었지만요. 수민이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수민이 205호에 가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재활이 끝나도 자리를 바로 뜨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노인이 창밖을 보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떤 날은 수민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어떤 날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민은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는 건 매일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활이 끝나고 수민이 일어서려 할 때였어요. 노인이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수민이 봤습니다. 노인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수민 손을 잡은 채로요. 수민이 다시 앉았습니다. 노인의 손을 감쌌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전 햇살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수민이 생각했어요. 용서라는 말을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도 아직 못했어요.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끝까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노인의 기억이 더 흐려지면 그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을 잡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수민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꽃이 폈어요. 수민이 출근할 때 그 꽃을 봤습니다. 이제는 출근길이 무겁지 않았어요. 205호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수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창가에 있었어요. 오늘도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노인이 그 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수민이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왔어 라고 했습니다. 수민이 웃었어요. 네. 오늘 날씨 좋죠? 처음으로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수민이 옆에 앉았어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활을 시작했어요. 봄바람이 들어오는 방 안에서 수민이 노인의 손을 폈다가 구부렸다가 했습니다. 천천히. 오늘은 굳은 정도가 조금 덜했어요. 날이 따뜻해져서인지 관절이 좀 부드러웠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따뜻하네.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날도 따뜻하고요. 노인이 수민을 봤습니다. 수민이 노인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어요.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런 눈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너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수민이 봤어요. 노인이 수민의 손을 봤습니다. 수민의 손을 잡은 채로 봤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손이 엄마를 닮았네. 수민이 굳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수민이 엄마가 손이 이렇게 따뜻했는데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노인이 수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민이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꽃잎이 조금씩 날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손만 잡고 세상에서 가장 긴 25년을 건너온 두 사람이 그렇게 봄 햇살 안에 있었습니다. 수민이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민이는 아버지라는 말을 아직 못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손으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용서보다 더 큰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잡지 못한 손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루 그 손을 생각해 보세요. 늦은 것 같아도 닿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어디였는지 댓글에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